7-5절 그 충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돌은 크게 이제 원 디멘셔널 컬리전이 있고 그다음에 투 디멘셔널 2차원 충돌이 있는데 2차원 충돌은 좀 제가 분리해서 오늘은 그냥 1차원 충돌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그림인데 질량이 mr인 놈이 v1의 속도로 지금 질량이 m2고 v2인 속도인 그 두 번째 놈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1이 쫓아가서 충돌을 하고, 그래서 가운데 그림은 이제 충돌하는 순간적으로 이제 접촉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충돌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놈이 v2 충돌 후에 v2 프라임의 속도를 가지고 도망가고, v1 프라임이 m1이 v1 프라임의 속도로 이제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If there is no external force,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항상 충돌이나 폭발 과정에서는 이렇게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이 internal force만 작용을 하는데, 그 internal force는 다 합치면 서로 0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뭐가 보존된다고 했죠? 모멘텀, 운동량, 선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부분의 컬리전인 경우에는 그 충돌 전과 후에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을 M1의 운동량을 P1, M2의 운동량을 P2라고 하고, 충돌 후에 M1의 운동량을 P1 프라임, 그다음에 충돌 후에 M2의 운동량을 P2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제 충돌 전과 후를 이제 프라임드 된 놈과 프라임이 안 된 놈을 이제 구별을 했어요. 모멘텀으로 나타내지면 P1 플러스 P2는 P1 프라임 플러스 P2 프라임이 되고, 이걸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지면 m1 v1 플러스 m2 v2 is equal to m1 v1 prime 플러스 m2 v2 이렇게 되죠. Momentum is always conserved.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이제 보통 운동 에너지를 보면 운동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나?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될 수도 있고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놈의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를 그 속력으로 나타내지만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이 그 운동 에너지인데, 그걸 속도로 나타내지면 mv 스퀘어가 되고, 모멘텀으로 나타내지면 분자 분모에 다 질량을 곱해주면 2m분의 p 스퀘어 이렇게도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모멘텀으로도 표시를 해줄 수 있고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표현이 다 가능한데, 두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멘텀을 표현을 해주면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이 EM1분의 P1 스퀘어 플러스 P2 스퀘어 오버 EM2 times M2는 P1 프라임 스퀘어 디바이드 바이 2 times M1 플러스 P2 프라임 스퀘어 디바이드 바이 M2 플러스 M2. 그 다음에 이제 이 Q라고 하는 놈은 Q인자라고 하는 놈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충돌 전과 후에 보존될 수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충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표현식은 모멘텀 대신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준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Q라고 하는 놈을 들여다보면 Q가 0인 경우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 충돌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런 충돌을 우리가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탄성 충돌일 경우에는 elastic collision, 탄성 충돌일 경우에는 Q 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Q 값이 0보다 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가 합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가 손실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Q is greater than 0, we call this process energy loss. 우리가 에너지가 감쇄됐다, 에너지 로스, 에너지 손실, 우리가 Q 값이 0보다 크면 충돌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손실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Q 값이 네거티브가 되면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이 더 커졌으니까 충돌 전보다 에너지가 더 증가한 거야.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는 이제 에너지 Q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충돌 전과 후에
에너지 득이 생겼구나, 에너지 이득이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너무너무 쉬운 지금 과정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purely one dimensional 상황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제가 1차원 정면 충돌을 나타내주는 head-on collision in one dimension은 1차원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면 충돌을 하는 경우에 제가 V1, V2 대신에 여기 그냥 이렇게 표현을 그냥 x1 M1의 충돌 전의 속도를 x1 M2의 충돌 전의 속도를 x2 하고 그 다음에 충돌 후 M1의 속도를 x1 prime 그 다음에 충돌 후 M2의 속도를 x2 prime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충돌 전과 후에 모멘텀은 항상 보존이 되니까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M1 x1 플러스 M2 x2 은 M1 x1 prime 플러스 M2 x2 prime 이게 모멘텀 컨저베이션이죠.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러한 충돌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반발 계수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coefficient of restitu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발 계수는 여기 이제 영어로 써놓은 게 뭐죠? speed of approach 분의 speed of separation. 반발 계수는 뭐냐면 접근 속도의 차이, 충돌 전의 접근 속도의 차이분의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분리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속도분의 분리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발 계수는 접근 속도의 차이분의 분리 속도의 차이인데 접근 속도의 차이를 V, 그 다음에 분리 속도의 차이를 충돌 후 분리되는 속도의 차이를 V 프라임. 항상 프라임을 내가 붙이면 그거는 어떤 즉 충돌 후를 나타내주는 그 노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반발 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차이를 나타낼 때는 항상 보통은 어떤 책들은 이제 이게 절대값, absolute value를 취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absolute value를 취하지 않더라도 항상 양의 값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충돌을 하려면은 첫 번째에서 이놈이 M1하고 M2가 충돌을 하려면 X1 X2 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차이를 나타낼 때 양으로 만들려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면 돼. 그래서 항상 접근 속도 speed of approach는 x1 마이너스 x2 그러면 이제 그 자체도 플러스 값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뒷놈이 저기 쫓아가는 놈이 더 빨라야 충돌을 하니까.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충돌 후에 분리 속력도 크기가 그 양의 값을 가지려면 분리된 후에는 도망가는 놈이 더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x2 프라임이 x1 프라임보다 항상 커야지 우리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충돌 전에는 쫓아가는 놈의 속력이 더 빠르고 충돌 후에는 도망가는 놈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발 계수가 이제 포지티브가 되려면.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탄성 충돌은 지난 쪽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탄성 충돌은 Q인자라고 하는 놈이 0인 경우를 elastic collision이라고 했고 이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반발 계수가 1입니다. 1. 그러니까 탄성 충돌인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접근 속도의 차이하고 분리 속도의 차이가 같아요. 서로 속도가 교환되는 거지. 첫 번째 충돌 전에 그 M1이 뭐 5의 그 속도로 가고 M2가 3의 속도로 가면 충돌 후에는 M2가 5로 가고 M1이 3으로 가고 속도가 교환되는 과정이 elastic collis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탄성 충돌인 경우에 반발 계수가 1이고 그때는 이제 V prime is equal to 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totally inelastic collision,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두 놈이 충돌을 한다면 그냥 하나로 붙어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붙어서 간다는 얘기는 그 separation, speed of separation, 분리 속도가 없다는 얘기죠. x2 prime하고 x1 prime이 같다 한 덩어리가 돼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은 반발 계수가 얼마?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능 표현 같은 거 보면 입시 시험 표현 같은 거 보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을 두 물체가 충돌하고 한 덩어리가 뭐 된다. 그래서 한 덩어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된 경우에는 totally inelastic collision 그리고 그때 반발 계수는 0이다. 반발 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v prime is equal to 0. 그러니까 충돌 후에 분리 속도의 차이가 0이다. 두 놈의 속도가 충돌 후에 두 놈이 붙어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비탄성 충돌인데 그 반발 계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으니까 충돌 후에 분리 후에 separation, speed of separation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speed of approach, 그 분리 전에 접근 속도의 차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일반 가장 보편적인 비탄성 충돌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반발 계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게 이제 반발 계수의 정의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그 충돌 전에 그 x1 not도 알고 충돌 전에 x2 not도 알면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x1 not prime, x2 not prime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방정식이 두 개죠. 첫 번째 식은 운동량 보전 법칙, 두 번째 식은 반발 계수니까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의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뭐. 첫 번째 식은 m1 x1 dot 플러스 m2 x2 dot은 m1 x1 dot prime 플러스 m2 x2 dot prime이 되고 반발 계수를 이제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분모를 좌변으로 이항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epsilon m1 dot 마이너스 epsilon x2 dot은 여기 첫 번째 순서를 바꿔줬어요. x1을 먼저 2를 나중에 해서 마이너스 x1 dot prime 플러스 x2 dot prime. 그래서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우리가 충돌 후의 속도를 충돌 전의 속도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먼저 해볼까요? 여기서 x2를 소거를 해볼까? x2를 소거를 하려면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m2를 다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x2 dot prime을 소거를 하려면 두 번째 식에 m2를 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주면 되겠지 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주면 x1 dot prime은 m1 플러스 m2로 공통인수가 묶여지고 그게 이제 x1 dot prime은 뭐 m1 플러스 m2분의 요놈 두 개를 빼준 거게 되겠죠. m1 플러스 m2분의 m1 빼기 epsilon m2 x1 dot 더하기 m2 플러스 epsilon m2의 커먼 팩터 x2 do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x1 dot prime은 m1 플러스 m2분의 m1 마이너스 epsilon m2 x1 dot 플러스 m2 플러스 m2 플러스 epsilon m2 x2 dot 그 다음에 뭐 x1 dot prime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x1 dot prime을 소거하고 싶으면 양변에 이 첫 번째 식에다가 m1을 곱해주면 되겠죠? m1을 곱해주면 epsilon m1 x1 dot 마이너스 epsilon m2 x2 dot은 마이너스 m1 x1 dot prime 플러스 m1 x2 dot prime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어떻게 해야지 x1 dot prime이 소거되죠? 이번에는 더해주면 되겠네. 더해주면은 x2 dot prime은 m2 더하기 m1 분모는 똑같게 되고 첫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을 이번에는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x2 dot prime은 m1 플러스 epsilon m1 x1 dot 플러스 m2 더하기 m2 빼기가 되겠네. 빼기 epsilon m1 x2 do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x1 dot prime, x2 dot prime은 이런 식으로 반발 계수와 충돌 전에 속도의 항으로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많이 했을 거라고 그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충돌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탄성 충돌이든 에너지가 손실이 되든 에너지가 게인이 되든 아니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든 충돌 과정에서는 항상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momentum is conserved in any collision. 근데 에너지는 could be conserved or not conserv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예제 7-5-1은 이제 지금 바닥에 나무 토막, 질량이 라지 M인 도막이 있고 거기에 질량이 스몰 M인 그 총알이 X0 낫의 속력으로 와서 팍 박힌 완전 비탄성 한 덩어리가 된 거야.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X0 낫 프라임의 속도를 가집니다. 충돌 직후에. 그리고 나서는 얘가 S만큼 쭉 바닥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딱 정지한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the coefficient, if the coefficient of sliding fluid 미끄럼 마찰 개수 바닥과 그 블록 사이의 미끄럼 마찰 개수가 mu k일 때 find the initial speed of the bullet 이 초기 x0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하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x0 낫은 얼마인가를 지금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x0 닷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으로 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충돌 후를 보면 우리 그 운동량 충돌 후를 보면 충돌 후에는 x0 닷 프라임으로 가다가 s만큼 이동해서 딱 멈췄죠. 그럼 이때 얘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식이 어떻게 되죠? v 파이널 제곱 마이너스 v 이니셜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한 거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널 벨러시티가 0니까 0 마이너스 x0 닷 프라임 스퀘어는 2as인데 이때 얘는 가다가 정지하는 프로세스니까 이때 가속도가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속도 네거티브를 마이너스 a라고 하고 a 자체는 포지티브라고 만들고 부호를 통해서 이제 가속도가 네거티브가 된다는 거를 내가 지금 그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도막이 불릿이 총알이 나무 도막에 박히는 과정에서 충돌 전과 후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더라도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겠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겠지만 뭐가 보존된다고요?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요. 모멘텀 컨저베이션은 mx0 닷은 충돌 전에 운동량이 mx0 닷이었겠지 뭐. 그다음 충돌 후에는 두 놈이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small m 플러스 large m의 x0 dot prime that is the conservation of linear momentum.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식을 통해서 x0 dot을 계산해. x0 dot은 small m분의 small m 플러스 large m의 x0 dot 프라임인데 x0 dot 프라임을 가속도로 표현을 해주면 루트 2as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0 dot은 small m분의 large m 플러스 small m times square root 2as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데 가속도 우리가 아나요? s는 우리가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그 다음에 질량도 주어졌고 가속도를 모르겠어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가속도는 충돌 후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충돌 후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a잖아요. 얘가 충돌 후에 F 이퀄 ma를 주면 스몰 m 플러스 라지 m a는 이 가속 F 이퀄 ma를 주는 게 뭐죠? 마찰력 아닌가? 그래서 F는 mu mg인데 그놈이 ma를 주는 거겠죠. 그놈이 ma를 주는 거고 ma의 source는 뭐냐면 마찰력이다. mu times large m 플러스 small mg. 그래서 mass하고는 상관없이 가속도 a는 미끄럼 마찰 개수, 운동 마찰 개수 mu of k times the gravitational acceleration. 내가 이제 그 중력 가속도 g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mu of k times g. 그래서 그 충돌 전에 뷰릿의 속도는 이 뷰릿의 속도 총알의 속도는 스몰 m분의 large m 플러스 스몰 m times square root 2 times mu sub kgs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정도까지만 쓰면 a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답이 틀리고 그 주어진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내가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는 이게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그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모멘텀은 항상 보존된다는 게 오늘 그 배운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시간은 요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차원에서의 충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